오늘도 물 잘 드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기 쉬운 물 마시기에 대해 아주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별로 안 마셔도 괜찮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 혹시 계신가요? 사실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갈증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에 신호를 보내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증 센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조금만 건조해져도 바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60대, 70대가 되면 이 센서가 느려져서 몸이 이미 꽤 많이 마른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잘 못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사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그 창고도 작아지는 거니까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젊은 분들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우리 혈액의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이게 혈관을 타고 흐르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게 정말 위험한데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한 경우엔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러운 심혈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변비가 심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 속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변비가 생기거나 심해집니다. 이미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세 번째로 관절이 더 아파집니다. 관절 사이사이에는 연골이 있고 그 연골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쿠션이 얇아지면서 뼈와 뼈가 더 많이 부딪히게 되고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되고 괜히 기분이 안 좋은 날. 혹시 물 드신 게 언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뇌도 수분이 충분해야 맑고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 아시죠? 그때 넘어지시면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골절로 이어지면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분 보충으로 이걸 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과연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건 아니에요. 체격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 국, 채소, 과일 등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한국영양학회 기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음식을 통한 섭취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물로 마셔야 하는 양은 성인 남성 약 900ml, 여성 600에서 800ml 정도로 흔히 알려진 2리터보다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2리터를 추가로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과도한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2리터 대신 개인의 상태에 맞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날이나 운동을 하신 날엔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고요. 단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분들이 계세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 간경화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라고 직접 여쭤보신 다음에 그 양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건 이제 아셨으니 어떻게 드시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온도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최고예요. 많은 분들이 시원한 냉수를 즐겨 드시는데 어르신들께는 찬물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자율신경계가 놀라면서 혈관이 수축하는데 이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심장이나 혈압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도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조금씩 자주 드세요. 나는 한꺼번에 많이 마실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방법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물을 드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 쉽게 말해 물 중독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통, 구역질, 심하면 경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벌컥벌컥 드시는 것보다 한 모금씩 천천히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대별로 언제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특별히 중요한 음수 타이밍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이미 약간 탈수 상태예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잠든 사이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고 잠들어 있던 장을 깨워서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꼭 실천해보세요. 식사 전후는 타이밍을 지켜서. 식사할 때 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소화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이 시간대에 드시면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수분도 잘 보충할 수 있어요. 자기 전 딱 한 잔. 아까 새벽에 심혈관 사고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물 한 잔을 드시면 자는 동안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걸 예방해 줍니다. 단,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서 수면에 방해가 되시거나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실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목마르지 않아도 드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은 갈증 센서가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니 목 안 마른데요? 하실 때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거나 잘 보이는 곳에 물 한 잔을 항상 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목마르지 않아도 마신다. 어르신의 몸은 이미 말라 있어도 목마름을 잘 못 느낍니다. 갈증을 기다리지 마세요. 둘, 미지근하게 마신다. 차가운 물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30도 전후에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셋, 조금씩 자주 나눠서 마신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부터 수분 섭취가 달라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물 말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녹차도 즐겨 마시는데 이것도 물 마신 거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음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음료들.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커피와 녹차, 홍차는 물 대용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카페인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수분을 채우려고 마셨는데 오히려 더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커피나 녹차를 아예 드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호식품으로 즐기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커피 마셨으니까 물 마신 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드셨다면 그만큼 물을 추가로 더 드셔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옥수수 수염차나 결명자차도 이뇨작용이 강한 편이어서 수분 보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 대신 마셔도 괜찮은 차들. 반면에 물 대신 드셔도 되는 차들도 있어요. 바로 카페인이 없는 공유차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보리차와 옥수수차예요. 구수한 맛이 있어서 맹물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도 훨씬 마시기 수월하죠. 현미차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없어서 수분 보충용으로 좋습니다. 이런 공유차들은 전해질도 조금씩 들어있어서 일반 물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물을 더 맛있게 마시는 방법. 그래도 맹물도 싫고 차도 별로라는 분들을 위한 꿀팁도 드릴게요. 물에 레몬 한 조각, 오이 몇 슬라이스,
또는 민트 잎이나 딸기 한 조각을 띄워서 드셔보세요. 상큼한 향이 은은하게 배어서 맹물보다 훨씬 마시기 좋아집니다.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가 아니니까 건강에도 전혀 문제 없어요. 탄산수도 좋은 대안입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가 아니라 순수한 탄산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산의 청량감 덕분에 물 마시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다만 위식도 역류나 속 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탄산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우유 한 잔도 좋습니다. 우유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수분도 채워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물 마시기가 정말 힘드신 분들께 희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수분은 꼭 물로만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 과일 중에 수분 함량이 높은 것들이 많아요. 수박은 무려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달콤하게 드시면서 수분도 채우고 말 그대로 일석이조입니다. 오이도 95% 가까이 수분이고요. 딸기, 토마토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과일이자 채소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 마시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밥상에 이런 채소와 과일을 자주 올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분 보충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로 하루 필요 수분을 전부 채우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물 마시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국물 요리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도 수분 보충에 기여하거든요. 다만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을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든 분께 무조건 많이 드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분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 간경화가 있으신 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수분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붓거나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를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그분이 정해주신 양을 지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진짜 좋은 거니까요. 자,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마르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이 한 문장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혈관 건강, 뇌 건강, 관절 건강, 소화 건강. 이 모든 것이 사실 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 어르신들 곁에 계신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건강 이런 작은 정보 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